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증인은 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가요? 뭐가 어떤가요? 지금 김계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 논리의 비약이십니다. 지금 알고 있으면 자꾸 물어보세요. 요 3일차가 맞다 그러면 어디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쉽시랑 여쭈겠습니다. 대곡동에서 국회까지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그 네이버 길찾기로 한번 찍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국정원 차량은 버스 전용 사선을 탈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 자꾸 물어보세요. 아니 그래도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저기 예. 재판장님이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물어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입장 곤란하시면은 네.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수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답변하는 거를 원하십니까? 아니, 말씀해 예. 주세요. 평소 같으면은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네. 부분이 되게 영장이 필요하겠죠. 네네. 근데 비상계엄이 발령됐고 네. 여인영 사령관이 14명의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는 것은 이미 탈법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공수사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또 수사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게 평소에 증인도 국정원 안에서 들어왔던 대통령의 관심사항,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좀 해라 하는 거하고 같은 차원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까? 예, 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싹 다 잡아드리라고 한 것은 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반국가 단체 나는 그때 예, 반국가 간첩이라고 단체 하셨습니까? 그럼요. 간첩을 아니 잡아드리라. 난 누굴 저는 잡아드리라고 하신 겁니까? 간첩이라는 말도 안 썼고 예, 그럼 누구를 잡아드리라는 반국가 겁니까? 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예. 내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고 네. 증인은 내가 다 잡아드리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일반 거기까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 이어서 53분의 통화가 끝난 다음에 58분과 23시 06분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 분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이 만약에 해임되지 않고 네, 1차장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네. 그래도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까? 증인은? 제가 보기엔 1차장 자리에는 이미 12월 6일 날 피고인께서 다르게 말씀하셨지만 조태용 원장이 계속 차장실 유지하라고 했고 제가 심지어는 차장실에 들어가면서 차장 계속 아니, 하래라는 그러니까 저는 예. 근데 그거보다는 12월 6일 날 정보위원장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럼 정보위원장이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관련된 기사가 나고 정보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으면 방금 말씀드리려면 그럼 정보위원장한테 거짓말하거나 숨겨야 됐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12월 6일 날. 12월 5일 날 네. 해임 통보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해임 통보 받기 전에 이제 7시 47분에 김태효 그 차장한테 보내는 그 문자하고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네. 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12월 5일 오후에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그래도 이렇게 그 이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 국정원 비화폰도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본인은? 방금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대답 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시고 싶은 말이 있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통령이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계엄을 선포하였는데 박선원 의원과 같은 야당 의원에게 주의를 받고 지시를 받는 행위를 하였나요? 우리 김계리 변호사는 박선원 의원을 종북 세력과 박무다단체 의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에게 지시를 받는 것을 여쭌 겁니다.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김계리 계엄과 변호사 저 관련해요. 지난번 헌재에서도 똑같은 질문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렇죠? 저도 TV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그래야만 무슨 일인가요? 라고 물어봤고 저도 TV만 보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저게 가만히 무슨 있으라고 지시이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만 합니다라고 박선원이 증인에게 그래야만 지시를 합니다라는 했고 건 지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죠. 또 한 네, 가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에 알겠습니다. 박선원 의원만 저한테 연락이 왔나요? 여당 의원은 연락 안 왔나요? 당시 여당 의원은? 억대 대북 공작금의 전용을 문제 삼아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고 증인은 빼고 김모 특보만 고발하겠다고 해서 박선원에게 약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증인은 이제 제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90억 상당의 대북 공작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거든요. 증인은 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가요? 뭐가 어떤가요? 그 김모 특보와 관련해서 박선원에게 이런 약점을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박성원 의원이 김모 특보만 고발한다 하고 저는 고발하는 거에 뺐으니까 네, 저를 봐준 게 아닌가? 네. 그 얘기죠. 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지 않은 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도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 파랑해 오보나 주겠습니다. 주변에 의혹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거와 관련돼 갖고서는 문제가 된 적이 없고 국정원도 수차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제가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MBN에 나온 기사와 노컷뉴스는 오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면 지인 명의로 가장채를 산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뭐와 되겠습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예. 국정원에다 물어보세요. 그럼 전 전직 직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증인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국가정보법에 의하면 인원과 임무 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변호사는 저야로 하여금 국가정보법을 위반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인 명의로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이제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렸지 저 않습니까? 송 변호사님 여기까지 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뭐 말씀하시는 거를 한 거 오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헌재 법정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그 홍 차장이 직접 제게 청탁을 한 것이 아니고 주영 대사를 역임하신 전 국정원 간부가 6번에서 7차례 청탁을 하였고 인사 청탁을 저에게 하였고 거절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청탁이나 했다면 홍 차장을 질책했고 대북 공작금 유용 비리 의혹에 대한 저의 질문에 홍 차장은 대면 보고하겠다고 답변, 이후 의원회관에서 설명을 드린 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여 이런 공작금 유용 비리 의혹이 정보위에서도 의혹이 제기된 게 맞죠? 그럼 정보위에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돼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으면 정보위에서 클리어가 됐다는 뜻이네요?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 인원을 파견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과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렇죠. 증인은 해외 안보 정보 수집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우크라이나 파견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내 금융 파트에서 근무하는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을 데리고 갔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우크라이나 파견에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을 데리고 갔죠.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저희 직원인데요. 직원을 데리고 갔죠. 직원을 데려갔는데 예, 직원을 데려갔죠. 보통은 관련이 있는 해외 안보를 담당하는 직원을 데리고 갈 텐데 예. 김병기 아들은 그 해외 안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 국내 금융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닙니까? 경제안보팀이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팀이 있었죠. 네, 예, 국내 그래서 경제안보를 담당하고 통상은 있죠. 방금 맞죠? 아니, 네. 제가 설명하려는데 설명할까요? 맞죠? 국내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시간은 주셔야죠. 예, 증언하실 시간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십시오. 보기에는 김병기 의원의 아들을 우크라이나에 데려갔냐? 예, 데려갔습니다. 왜 데려갔냐? 우리 직원이니까. 그 해외와 관련이 없지 않냐? 아니, 제가 차장으로서 해외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북한 정보 부서도 데려갔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으로 어떤 향방으로 갈지 모르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경제안보 관련된 정보의 수집도 필요한 것 같아서 경제안보국의 몇 명을 출당 팀에 포함시켜라 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거기에 포함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취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통상 파견에는 베테랑 요원인 2급 내지 3급 요원을 데리고 가는데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은 5급에 불과하죠. 그렇지 않죠. 뭐 다 늙은이만 데려갑니까? 도리어 혼자 전쟁터에 가는데 팔팔한 직원들 데려가야죠. 네. 이 기사는 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국정원 공채에서 3번 탈락했는데 다음 장. 3번 탈락했는데 2번은 필기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2016년 10월경 이병호 원장이 비서실장이었던 홍장원 1차장이 압력을 행사해 김병기 의원 아들을 특별 채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김계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 저 스카이데일리 이번에 폐간된 언론 아닙니까? 의혹을 다음에 저기 아까 그 헤드라인에 보면 국정원에서 부인했다고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 끝난 얘기인데 왜 자꾸 그걸 들추시면서 알겠습니다. 저한테 더 씌우려고 그러세요? 네, 방금 알겠습니다. 전에 나왔던 그 헤드라인 있는 그 기사 올려봐 주십시오. 좀 전에 바로 이 직전에 국정원 사실 아냐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네, 그럼 물론 다시 오보가 한번 있을 수 여쭙습니다. 있는데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 공채에서 3번 탈락했는데 2번은 필기에서 탈락한 것이 맞습니까? 그때 제가 비서실장이지 인사처장이나 기조실장이 아닌데 왜 그걸 저한테 뭐라고 일하십니까? 저는 원장이 비서실장이지 뭐 인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 뭔가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인사처장이나 기조실장이나 총무국장이면 저렇게 했을 때 약간의 의혹을 받을 수 있지만 전 비서실장이었어요. 제 질문은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야라고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이 개입했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이 2번은 필기에서 탈락했냐라는 것을 질문한 그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던 스카이데일리는 얼마 전에 수많은 후보로 폐간된 언론이에요. 제 질문은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이 2번은 잘 필기에서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인사처장이 아니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금 김병기 의원이 지금 제가 지금 자료화면을 제시를 못했는데 김병기 의원이 증인과 그 대통령과의 비아폰 내역도 공개를 당일날 했었는데 증인의 메모가 만약에 존재를 했다면 이날 공개를 했으면 되는 건데 왜 공개를 하지 않았죠? 그 공개를 안 한 게 좀 궁금하시죠?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마 듣고 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놓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날 아까 보이시는 대로 간단하게 정보위 가기 전에 몇 장으로 메모를 또 갖고 왔죠. 그래서 메모를 가지고 간 거를 쭉 읽으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대부분 저렇게 수첩에다 받아 적으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메모도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 메모 관련된 부분으로 다른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셔서 사진을 찍지도 않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거는 홍장원 차장의 주장이 아닙니까? 라고 해서 제가 통화 내역을 보여주니까 그 통화 내역에 주로 꽂혀갖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저 메모는 그 현장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갔고 주로 저것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쭉 제가 아까 그 정보에 들어가기 전에 메모해놨던 그 내용을 쭉 읽으면 그 이성원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이 자기들 수첩에다 이렇게 다 받아 적었던 거거든요. 논리의 비약이십니다.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한 것의 녹취록이고요. 위에 그 노란색 줄 쳐져 있는 것이 밑에가 이제 증인의 메모인데 그 명단을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김병기 의원이 부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호, 참고로 김민석 형인 걸로 알아, 권순일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부르는데 자 메모를 한번 보시죠. 2024년 12월 6일 날 이 메모가 존재를 했다면 증인이 정보위에서 이 진술을 할 때 이 메모를 순서대로 아마 읽었을 겁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사회 통념상 상식적으로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이 메모를 순서대로 좌측 위에서 아래대로 읽는다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박찬대, 정청래, 김문수, 김민웅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서 우측에서부터 쭉 읽는다면 이재명, 박찬대, 정청래, 우원식, 한동훈, 김명수, 김민석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순서를 다시 보시죠. 지금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하는 순서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그어주세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박찬대, 정청래, 조국 다시 맨 밑으로 가서 조국 그다음에 김어준, 김명수, 김민호, 권순일,
성관위원 다시 위로 올라가 성관위원 또 한 명의 성관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메모가 존재를 했다면 이런 순서대로 증인이 불러주거나 받아쓰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예, 김기리 변호사. 만약에 메모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명단은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명단은 똑같잖아요. 이름이 달라졌나요? 헌재에서 검찰 특검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12월 5일 날 어느 정도의 그 체포 명단이 돌았고 증인이 경질이 되자 정부에 가서 우리 보좌관 불러다 물어보세요. 자, 시간. SKT 통신사의 통화 내역으로 22시 58분과 23시 06분이 남아 있습니다. 장소. 조태용 원장이 공개한 CCTV에 홍장원이 국정원 청사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또 하나 12월 3일 날 11시 6분에 관련된 메모를 하고 보고 옮겨 쓰라고 했던 보좌관이 목격자이자 증인입니다. 요 3일체가 맞다 그러면 어디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17장 여쭙겠습니다. 증인이 계엄 직후에 작성한 이 메모의 기재에 의한다 하더라도 증인은 10시 58분경 여인영과의 통화에서 아무런 대화가 없었고 10시 6분경에 되어서의 여인영이 어떻게 된 거야 꿈을 거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특검의 주심은 지금 3차례 증언이 있습니다. 계엄이 지금 12월 6일 정보위에서 그리고 12월 11일 경찰 진술 조서에서 그리고 헌재에서 첫 번째 1차 증언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합니다. 22시 58분에는 아무런 대화가 별 없었고 11시 6분 경에서야 꾸물꾸물 하다가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해 주라래라고 하니까 이제 여인영이 뭐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다가 CCTV가 나오고 나서야 착오를 했다라고 하는데 증인이 계엄과 관련해 가장 기억이 생생할 때 작성한 이 메모가 가장 진실에 적합한 거 아닙니까? CCTV에 나와 있는 과학 정보가 훨씬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네, 이상입니다.